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2021년 벌써 설날을 앞두고 있는 2월 초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용 공고 역시 예정대로 기간제 근로자가 떴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입사 지원을 하시면 지금 쭉 여러 가지가 지금 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꽤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일해보고 싶은 곳을 지원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어떻게 기간제를 활용을 하고 자소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별도로 촬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건강보험공단만큼은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서류 단계에서의 자소서 작성도 그렇고요. 그리고 특히 면접 과정에 있어서 매년 엄청나게 많은 건보 현직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제가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제로 서류 단계에서 그리고 나중에 필기를 합격을 하고 그리고 면접에서 합격을 하는 그런 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많은 합격자들을 만들어내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그래도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부분부터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간제를 잠깐 살펴볼 건데요. 지금 여러 직렬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월 19일까지니까 지금 설날이 껴 있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작성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고를 좀 살펴보면요. 지금 이렇게 10일간 접수를 한다. 그리고 서류 3배수다. 그리고 당연히 온라인 인성검사를 할 것이고 추후에 구술 면접을 통해서 계약 배치를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예정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일단은 2월 19일까지 이 접수를 하시면요. 3월 5일 정도면 서류 합격자 발표가 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면접 시험을 보셔서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는 3월 23일 정도가 끝나야만 공채가 시작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나는 공채를 곧 지원을 할 거다. 지금 당장에 필기 시험에 나는 올인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자소서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이야기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면접에 가게 되시면 여러분들의 면접에서 이야기하는 소재는 일반 대학생활 얘기를 하시는 분들과는 확연히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인턴을 얘기하는 분보다는 기간제 근로를 해보셨던 분들, 즉 어떤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 실제 근무를 하셨던 경험이 있으셨던 분과는 사실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기간제 근로자를 해야만 합격하느냐? 이거는 아니지만 만약에 저를 만난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대학 생활과 인턴 이야기와 그리고 다른 직장 생활을 경험하셨던 분보다는 더 합격을 시켜드릴 수 있는 확률은 높다라는 거는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요. 귀찮다 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 입사를 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지원서 접수를 해보시고 서류 통과가 되는지 나의 서류의 통과 가능성, 내 서류가 과연 공채에서 통과될 수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과연 3배수를 뚫어낼 수가 있는가? 이거를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접도 실제로 보시고 미리 경험해 보시고 내가 이 정도의 면접은 통과를 할 수 있구나라는 그 자신감 하나는 나중에 공채에서 면접을 볼 때도 크게 작용을 하니까요. 꼭 저는 이번 기간제 근로자는 뭐 본인이 경력자든 아니면 기존에 인턴을 해보셨던 분들 상관없이 실제 실무를 경험해 보셔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접수를 하시고 합격을 꼭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난 다음에 생각을 해도 늦지가 않으니까요. 꼭 지원을 하시고요. 그리고 실제 근무를 하시면서 공채의 서류 접수 당연히 하시면 되고 필기시험 때까지 별도의 시간은 좀 줄어들겠지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면접 때를 위해서라면 이런 직접적인 접점이 있는 경험은 매우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재다 면접이기 때문에 옆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변수가 발생이 된다. 저는 이 부분을 다시 강조를 드리면서 기간제 근로자 자소서 항목에 대한 부분을 드디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력, 경험, 기술서는요, 여러분들 뭐 개조식을 써야 된다, 서술식을 써야 된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존에 어떠한 직무 관련 경력과 경험 그리고 어떤 역량이 있는지를 표현해 주실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서술식으로 작성을 하셔도 합격하고요. 개조식으로 작성을 하셔도
당연히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 담당자와 그리고 면접관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서 깔끔하게 적으시면 나쁠 건 없다는 거, 전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따로 저한테 수업을 듣는 분도 계신데 항상 처음에 경력 경험 기술서를 다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요. 수업 첫날 작성하셨던 개조식 내용을 그냥 붙여넣기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어렵지가 않다는 거, 저 수업 들은 분들 꼭 다 지원하세요. 별도로 단톡방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1번, 지난 2020년 상반기에 건보기간제 자소서 항목은 조직 내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조직 내에 일하기 힘든 유형의 사람과 그런 사람과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정도의 두 가지를 물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건보에서 물어보는 내용과 되게 흡사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번에는요, 아예 역량평가에 대한 부분을 아예 대놓고 물어보았습니다. 실제 입사를 한 다음에 기간제로서 어떻게 나는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이번 1번 항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경험, 경력, 기술서는 어떤 역량이 있는지를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요약판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을 1번에 뽑아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역량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입사 후에 지원했던 그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함으로써 나는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해봐라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보실 거는 이렇게 네 가지를 쭉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근무를 하셨을 때 내가 지원했던 부서 있죠.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맡아보고 싶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고요. 그리고 해당 업무를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직무 관련 핵심 역량, 그리고 지식, 경험을 통한 여러분들의 지식도 다 역량이고요. 기술력,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간호 전문 지식이라든지 사회복지사 분들의 현장을 다니면서 알게 된 또 지식이라든지 다양한 풍부한 경험도 다 강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태도까지 어떤 부분이 나의 핵심 강점인지에 대한 부분을 꼭 표현하실 수가 있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핵심 역량을 내가 기르는 과정 속에서 과거에 내가 했던 가장 큰 성과, 그 경험 근거는 무엇인지 이거를 그 이후에 정리를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기간제 근로자 근무를 해서 활용했을 때 어떠한 예상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 네 가지 부분을 정리를 하셔서 표현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면접을 볼 때도 뭐를 적었는지를 한번 보고 면접관이 물어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내용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면접에서 물어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미리 서류 단계에서 물어봤다는 것은 이 정확한 직무 기여도 관점에서 표현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뽑지 않겠다라는 건강보험공단의 의지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성심성의껏 작성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항상 건강보험공단 공채 4번 항목에는 직업윤리를 늘 묻습니다. 그 중에 핵심은 원칙 준수와 개선이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왜 물어볼까요? 건강보험공단은 건보와 상당히 어울리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인지상에도 나와 있듯이 신뢰, 책임, 열정, 성장, 크게 네 가지를 강조를 하는데요. 그 외에 공단이라고 하면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그리고 실제로 돈이 오고 가는 전 국민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원칙을 명확하게 따르는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당연히 준법성 포함이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여러 키워드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직업윤리를 하나 제시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 내가 선택한 그 키워드가 조직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직업윤리를 선택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그 키워드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사례는 도대체 무엇이며, 입사 후죠. 기간제 근무를 하시면서 어떻게 내가 지원했던 부서에서 실현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입사 후에 미래까지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지원했던 부서와 그리고 그 어떤 업무를 맡아서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 말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실현 가능한 그 범위 내에서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로요, 2021년 건강보험공단 공채를 지원하실 모든 분들이요, 특히 이번 기간제를 지원하시는 분도 포함해서요, 옥가방을 따로 운영을 할 겁니다. 따로 링크를 제가 달아둘 테니까요, 건강보험공단에 입사를 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은 들어오셔서 최대한 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요. 1000명까지만 제가 받아서 운영을 새로 이번 상반기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제 근로는 내가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되니까요. 반드시 서류와 면접 모두 다 경험해 보신다는 생각으로 반드시 지원을 해주세요. 여기에 합격을 꼭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요, 약간의 업무는 조금 다를 수가 있으나 자격부가실, 요양기획실, 건강관리실, 보장지원실, 급여관리실 이렇게 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일부만 알리오에서 뽑아서 표로 만들었습니다. 제일 많이 지원하는 곳은 당연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었어요. 그만큼 많이 뽑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실제 1323명이 지원을 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불합격률이 절반이 넘죠. 832명 정도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서류 3배수 통과하는 거 기간제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정량적인 스펙과 그리고 기존에 하셨던 어떤 경력과 경험, 그리고 자소서에서 쓰셨던 내용까지 모두 다 평가해서 통과할 수 있는 인원이 되셔야만 공채에서도 합격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만약에 여기를 지원했는데 내가 떨어졌다 하면은 지금 보완하셔야 될 게 많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2021년으로 보면요, 자격부가실 178명, 이거 뭐 인원이 많다고 보지만 지역별로 별도로 이렇게 뭐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어느 지역에 지원할지를 좀 고민을 하시는데, 집에서 가까운 데 지원하세요. 그리고 당연히 수도권은 더 많이 몰릴 것이고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지방으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서울보다는 경쟁이 조금 덜 할 거예요. 그래서 월 보수까지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계약 기간 동안에 근무를 하면서 공채 지원을 했는데 합격을 했다 하시면 그때 그만두시고 가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인턴하고 있는 중에 공채로 가신 분들도 있는데 공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되는지 이런 거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월보수 체크를 하시고요. 간호사분들은 보장지원실에 근무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죠. 여기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라고 해서 이쪽도 지원이 가능하실 거고요. 사회복지사분도 가능하십니다. 여기 다제약물 관리사업 전문 인력으로 해서 여기도 간호면허증을 지니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쪽에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이거는 간호사밖에 할 수가 없는 내용이니까 더 유리하시겠죠, 간호사분들에게는요. 그래서 건강직이랑 요양직이 지원하실 간호사분들 이번에 다 지원을 해보세요. 그리고 맡아야 될 업무를 반드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만 그 내용을 면접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양 쪽으로 지원하실 분들이 있죠. 요양직으로 나중에 지원을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특히 어르신과의 접점이 많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건강보험공단과 관련된 일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더 여러분들의 스펙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원을 하실 분들은 해보시고, 설령 내가 경험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한번 지원해 보시면서 직무 접점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지니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다 지원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건강직으로 지원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는 간호사가 상당수지만 영양사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지난 하반기 면접 때도 영양사분들 다 합격을 하셨는데요, 공채로요. 근데 그분들 기준에서도 꼭 뭐 건강보험공단에 무조건 접점이 있어야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영양사분들은 기존에 경험하셨던 내용도 충분히 활용해서 합격을 할 수가 있고요. 간호사분들과 대등하게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과 관련된 나의 업무 접점이 있다고 하면은 더 표현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다 급식이라든지 이런 영양 쪽으로만 얘기를 하시는데, 이쪽으로 해서 우리 사업과 관련된 쪽으로도 내가 근무를 해봤습니다 얘기를 하실 수 있다면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추후 면접에서요. 보수나 이런 거는 체크를 하세요. 빅데이터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여러 분야의 전문 직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가관리실, 기획조정실, 안전관리실, 경영지원실, 급여사업실, 연구보조원 등등 5명도 되지는 않지만 지원해 보셔도 되는 분야들이 많으니까요.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다 지원을 하시고요. 아마도 제일 많이 지원하시는 곳은 행정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쪽으로 지원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내가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없다고 하면 꼭 지원을 하셔서 나중에 꼭 활용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오늘은 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좀 촬영을 해서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추후에 이 공채 이제 곧 한 3월 말 4월 초에 뜬다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 전에 건강보험공단 자소서 작성하는 방법, 어떠한 소재를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에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지,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는지를 담아낸 인강과 그리고 많은 합격자들이 합격했던 그 사례를 다시 한번 재가공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시로 보여드리는 과정을 곧 오픈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번 2021년 공채 최종 합격까지 가실 분들은 저와 함께 쭉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항상 드려왔듯이 올해에도 드리고자 하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고 저와 꼭 합격할 수 있는 한 해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간제 근로자 자소서 제출하시고 편히 쉬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리고 필기에 계속 올인하시면 됩니다. 2개밖에 안 되니까 빨리 작성을 하시고 제출해 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